안녕하세요. 최인지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농업진흥구역이 블루오션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배경 그림과 같이 어, 국가에서 어떤 택지 개발을 할 때는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가장 싼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 땅을 매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개발 호재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꼭 이런 개발 호재가 없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농지연금하고 토지 투자 또는 농지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 두 가지가 저희의 노후 준비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농지연금은 어떤 농지든지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라면은 국가에서 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주기 때문에 또한 이 농지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붙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지를 매입을 할 때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에 따라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농지연금으로 던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지연금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농지를 매입을 했다가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다면 농지연금을 해지를 하고 일반 매매로 팔면 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농지연금용 농지는 지금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는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농지연금의 제도나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경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고 물건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돼야 되는 이런 자격도 좀 필요하고요.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분석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농업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행을 하다가 보시면 반듯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잘 된 그런 농지가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의 절대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활용도가 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농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지를 매입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됩니다. 농업 경영을 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농업인만이 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자가 적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싼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거품이 없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자가 없다.
그렇지만 이 농지의 가격은 안 오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그렇기 때문에 약 한 4에서 5%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계속해서 오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요자가 많고 경쟁자가 많으면 이 가격 안에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고, 그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폭등과 함께 또는 급등과 함께 급락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락한 후에 다시 우상향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농지, 특히 농업진흥구역의 절대 농지는 가장 싼 토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도 굉장히 꾸준히 매년 오른다는 그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값으로 경매시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농지를 개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값으로 경매시장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물건 분석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두가 다 반값으로 나온 농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값 농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개발이 절대로 안 될 거냐? 그게 아닙니다. 택지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은 절대 농지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싼 농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 위에서 개발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주로 매입을 하는 거고요. 가격이 싼 농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안 팔린다. 이런 농지는 보통 우리가 토지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더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요자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팔면 됩니다. 반값으로 매입을 해서 보유 시에 부담을 없애고, 이 농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수익률은 낮지만 투자 수익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을 다 같이 하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러나 수익률을 높인다는 거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반대로 저와 같이 보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금을 높일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둔다면 수익률은 낮더라도 또는 수익률이 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기적인 거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지만 이 투자금을 높여서 결국에는 이 투자 수익을 높이는 이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가격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는 매년 오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플러스였고 올해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 항상 플러스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지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이 투자금을 높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수익률이 4에서 6% 정도 수준이지만 투자 수익을 높여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느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반값 농지가 많이 있고 지난 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리뷰를 하면은 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러니까 이천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굉장히 핫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천에 있는 그 물건인데 오늘 4억 7천 정도의 감정가가 2억 3천 정도로 나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공시지가는 약 한 2.3억 정도로 거의 최저가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의 90%
에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매입을 하는 순간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매입을 한다면 지금 이득이 되는 그런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값으로 매입을 한다면 이자를 내야 될 텐데 이자를 내는 비용이 상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가의 70에서 80% 정도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50%와의 차이인 20에서 30% 정도의 추가 대출을 통해서 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유를 하는 동안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러나 이 가격의 가치는, 이 자산의 가치는 지금은 4억 7천이지만 계속 복리로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4에서 6% 정도만 올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건은 온비도 공매에서 나온 물건인데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물건 분석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청북도 증평군에 있는 물건인데 감정평가 금액 8,400 정도인데 최저 입찰가 4,200 정도로 반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 역시도 공시지가 자체가 4,20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에 지금 최저 입찰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농지도 매입을 하는 순간 이득이 되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즉 절대 농지가 잘 안 팔릴 수도 있지만 이런 농지연금에 던지면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우리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